창풀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세요. 창풀 멤버십을 가입해주시면 실제 창업에 유익한 100여 개 이상의 비공개 영상과 실제 예비 창업자와의 상담을 통한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 그리고 저의 답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창풀 멤버십 혜택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고 창풀 구독자분들의 회원가입은 양질의 창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풀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창업하기 전에 어디 다른 데서 많이 일해보고 경험을 쌓아야 된다 뭐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창업하기 전에 그런 식으로 다른 집 가서 일하고 온 사람들의 폐해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런 데서 일을 한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있고 왜 이게 힘드냐, 엄밀히 따지면은 다른 집 가서 일하고 온 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돈도 있고 경험도 있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돈 없고 지금 감을 못 잡는 초보들의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들의 얘기고, 제가 얘기하는 게 되게 어폐가 있을 수 있어요. 경험도 하나도 안 하고 창업하란 말이냐. 창업을 하고 미리 경험을 쌓더라도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애도 있으니까 좀 그렇구나, 그 정도 생각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업 전에 나름 경험을 쌓기 위해서 다른 집 가서 일을 먼저 해보고 와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근데 이게 제 입장에서 좀 하품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창업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거든요. 언뜻 보면은 그런 얘기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아무리 그런 얘기 반복해도 손에 안 나는 얘기들이니까. 근데 진짜로 이 초보 창업자들 창업을 시키고 이게 옆에서 보는 제 입장에서는 진짜 답답한 게, 일을 좀 하더라도 개념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영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김밥집 차릴 거니까 김밥집 가서 일해봐야지, 내가 커피숍 할 거니까 커피숍에서 일을 해봐야지, 내가 치킨집 할 거니까 치킨 브랜드 가서 한번 일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이란 얘기예요. 이런 거는 가능할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그냥 치킨집이 아니라 내가 교촌 치킨 점주가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잡고서 내가 교촌 치킨에서 일을 해봐야겠다, 이건 가능해요. 그건 좀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저는 오히려 해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해보면은 안 할 테니까. 한번 가서 경험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 어떻게 제대로 한번 알고서 그거 어떻게 창업을 합니까? 몇 억을 투자한 결과에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게 딱 보여지는데 그걸 뭔 수로 해? 안 하죠. 한번 해보면은 창업 시도조차 안 해볼 거니까. 어쩌면은 창업이라는 거는 못 모르고 도전하는 게 나은 행위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알면 못합니다. 어쨌든 만약에 내가 커피숍을 앞으로 할 거야, 그럼 커피숍에서 한번 일을 해봐야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나름대로 야심차게, 나름대로 클래스 있는, 나름대로 직원들도 많이 뽑고, 나름대로 사람들이 많이 아는 상권에 좀 나름 유명한 곳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돼요. 왜일까요? 아마 그런 곳들만 지원이 될 겁니다. 채용 인원의 TO라는 게 있으니까. 내가 지금 초보잖아요. 지금 뭐 어디 경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점장급도 아니고, 뭐 어떤 땡땡 커피의 무슨 점, 뭐 점장급 채용 이런데 내가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 매장에 여러 사람들이 일하는 것 중에 한 명, 원 오브 댐이 되는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러면 또 기왕이면 또 장사가 잘 되고 나름 유명한 브랜드고 나름 네임밸류가 있는 곳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 초보들이 그래요.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좀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 거 이런 데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게 되면은, 채용이 되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합니다. 하고 있는 일이 뭐 설거지나 뭐 쓰레기 치우는 거의 허드렛 일이라고 해도 이건 내가 지금 창업의 기틀이 되는 일이야, 난 지금 뭔가 경험을 쌓고 있어, 나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야, 막 이런 거창한 이유를 대면서 나름대로 스스로 보람차게 일을 합니다. 뭔가 가슴이 웅장해지고 내가 오늘 보람찬 일을 하고 나 오늘 헛되지 않은 삶을 보냈어, 쉴 새 없이 커피를 빼내고 손님한테 친절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얼마 안 되는 시급에도 진짜 몰아닥치는 그런 손님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몸을 갈아서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시급이 목적이 아니라 난 지금 창업을 준비하는 중이야, 그렇게 스스로 격려를 하면서 뿌듯해하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본인이 커피도 내릴 줄 알고, 청소부도 오픈 마감도 할 줄 알고, 직원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바쁜 일과를 쳐낼 수 있는 능력도 갖췄고, 이젠 됐어, 난 다 할 수 있어, 이러고 급기야 창업을 준비합니다. 그 쌈짓돈을 모아서 창업을 이라는 행위를 단행한다고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쌈짓돈 거의 근 1억 정도 되는 이 돈을 가지고 본인이 경험했던, 내가 커피숍을 했으니까 그 아이템으로 다 창업을 합니다. 왜냐면 그 창업이 원래부터 내가 원했던 창업이고, 나는 그 창업을 위해서 준비를 일단 철저히 했거든. 근데 문제는 내 전재산을 넘어서 부모님 쌈짓돈까지도 끌어당긴 이 전재산으로 차린 이 커피숍, 그렇게 쓴 1억이든 1억 5천이든 이 정도 비용, 이 창업자금. 창업시장에서는요, 나한테는 제일 큰 돈일지 모르겠지만 이 창업시장에서는 정말 작디 작은 빈약한, 너무나도 작디 작아서 그냥 동네 상권에 보증금 3천에 월세 100만원, 뭐 권리금 뭐 1000만원을 준 가게가 있다
칩시다. 그럼 남은 돈으로 인테리어를 해도 1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빠듯한 돈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굉장히 시원찮은 오픈을 시켜버릴 수밖에 없어요. 1억이라는 돈이 별겁니까? 보증금 내고 권리금 뭐 1, 2천 주고 나머지 돈으로다가 인테리어 하려면 인테리어도 제대로 못할 거고 아마 셀프 인테리어 비슷하게 해야지 한 돈 5천 가지고 할 텐데 결국 그런 상권에 그런 입지에 들어가가지고 내 전자들을 지금 다 넣은 거잖아요. 결국 열심히 하고 싶은 나의 의지와는 별개로 열심히 할 게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손님이 막 들이닥쳐야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손님이 안 오는데 뭘 열심히 할 게 어디 있어요? 그 전에 일했던 커피숍은 유명 상권에 나름 알려져 있던 브랜드에 나름 평수도 좋고 인테리어 투자도 많이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커피를 내리는 사람도 2명, 디저트 하는 사람도 1명, 서빙도 2명, 설거지 포장 뭐 1명 이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막 팀을 짜가지고 움직이는 바쁜 매장이었는데 그 모든 공정을 공정마다 다 내가 해봤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있게 지금 창업을 한 건데 지금 내 매장은 지금 손님이 아예 없네. 결국 내가 일했던 매장은 유명 상권에 그 입지에 들어가려면 보증금만 1억, 월세는 6, 700, 권리금만 한 2억 정도 줬고 30평한데 투자금만 1억 5천, 2억을 들여서 총 투자금 막 3억 5천, 4억, 막 5억까지도 들어간 그 가게인데 나는 고작 1억 가지고 만든 내 매장 이 두 개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창업을 경험하겠다고 내가 커피숍을 하겠다고 커피숍을 일해본다고 내 창업에 도움이 된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간혹 창업을 하겠다고 나는 이런 분위기로 창업을 하겠다고 뭔가 가슴 웅장하게 본인이 하고 싶은 매장들을 막 보여주면서 아, 전 이런 분위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여준 그 이쁜 매장은 평수도 최소 40평 이상은 되고 천정 높이도 막 3m는 돼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쁘잖아요. 누가 봐도 또 사진도 잘 찍었고. 근데 본인이 확보한 가게는 평수는 고작 10평에다가 상가주택 층고도 낮고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한 테이블 매출로는 테이블 따닥따닥 붙여가지고 회전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안 나오는데 웅장한 인테리어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넓은 매장 사진 보고 내 가게에다가 그걸 대입해서 꿈을 꾸면 그거 어떡합니까? 이게 얼마나 언밸런스냐고요. 내가 지금 1억밖에 없으면 내가 들어갈 자리와 내가 들어갈 상권 입지가 허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일을 해야 되냐면 손님 입장에서 아 저기 주인 혼자서 저렇게 장사하는데 저 가게가 될까? 띄엄띄엄 손님 들어오는 거 보고 주인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저 매장 딱 보면은 손님 입장에 봤어요. 아 저 가게가 될까? 이런 곳에서 일을 해봐야죠. 진짜 일을 해보려면 그렇게 주인 혼자서 아둥바둥하게 살고 있는 그 매장 가서 일을 해봐야지 이게 창업주인 거잖아요. 자기의 창업을 하고 나서의 미래는 혼자서 다 할 줄 알면서 잘 돼 봐야 알바 하나 정도 고용하면서 그렇게 일해야 되는 실력과 투자금인데 갑자기 돈 많은 고수들이 창업하는 공간에 가가지고 거기서 일해보고 내 창업이랑 이런 연결시키는 이 오류 결국에는 혼자서 알바 하나 두고 일하시는 분들은 채용을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에 지원을 할 일도 별로 없고 그런 곳에서 기적적으로 알바 1명을 고용을 한다고 해도 이 초보들은 또 재밌는 게 또 그런 곳에서는 또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뭔가 이름값도 있고 장사가 잘 되는 곳에서 일도 해보고 남들한테 나 여기서 일하고 있어 뭐 이런 멘트도 하고 싶고 자신이 뭔가 웅장하게 막 뭔가를 지금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도 안도의 명분을 축적하죠. 이게 예전에 제가 했던 이게 유명 브랜드 점장의 비애라는 건데 유명 레스토랑에서 그 수억 원대 매출을 내던 그곳의 점장들이 왜 자기 창업을 하는 족족 다 망할까? 그 점장 시절에는 그렇게 근엄한 표정을 짓고 그렇게 전문가인 척 하면서 다 알고 있다는 눈빛으로다가 몇 억 매출을 찍던 그 점장들이 왜 본인 창업에서는 왜 쪽박을 칠까요? 왜 그 유명 셰프는 왜 자기 사업은 그렇게 망할까?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기껏 월급쟁이 점장으로다가 얼마나 돈을 모았겠냐마는 그 돈을 댄 자본가들이 만들어낸 그 환경 속에서 본인이 빛났던 거지 본인이 열심히 할 거리가 있어서 본인이 능력 발휘를 할 수 있었던 거지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능력 발휘를 할 만한 그 환경을 만들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창업이 성공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근엄한 얼굴과 다 알고 있다는 눈빛으로 알고 있던 그 점장이나 유명 셰프들이 자기 스스로 창업하고 몇 년 안 돼가지고 그렇게 쪼그라들고 그렇게 겸손한 표정으로 바뀌는 데까지 오래 안 걸리더란 말입니다. 결국 창업을 준비한다는 거 이게 어찌 보면 되게 무의미할 수도 있어요. 물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교촌치킨 할 건데 교촌치킨을 경험한 이건 가능해요. 근데 기껏 모은 내 돈이 이 쌈짓돈이 창업시장에서는 정말 작디 작은 돈이고 그런 돈으로 들어가서 장사해야 될 그 상권 입지 뻔한 곳에 들어가야 될 이 초보 창업자라고 한다면 떡볶이를 팔던 짜장면을 팔던 뭐 커피를 팔던 그냥 혼자서 내 몸 갈아 넣어가지고 죽어라고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그냥 나 죽었다 이런 생각으로 멘탈 잡고 폼 잡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시작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창업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창업의 모델은 내 첫 창업이 아니라 나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창업은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첫 창업이라면 제발 본인 수준에 맞게 거기에 맞춰서 창업 준비를 하고 그런 각오를 다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좀 잘 생각해 볼 문제니까요. 초보 창업자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창풀직이었습니다.